다녀왔습니다. 역시 대답은 안 해주네.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요가 어서와 라고 대답해주지 않기 시작한 게. 나 키사카 쇼마에게는 1살 어린 의붓 여동생이 있다. 그게 바로 아까 마주친 소녀 사요다. 사요는 우리 학교 내에서도 예쁘기로 유명한 여자인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내가 싫어진 건지 날 무시하고 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땐 좀 더 착했었는데 나한테 의붓 여동생이 생긴 건 1년 전이었다. 쇼마, 아빠가 재혼하기로 했다. 진짜? 아빠가 이혼을 한 지도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결혼을 할 거란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열심히 키워준 아빠가 결정한 일이라고 하니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안 들었다. 그리고 너한테도 여동생이 생길 거야. 여동생? 몇 살인데? 너보다 1살 어린 중학교 3학년. 엄청 예뻐. 오, 이 나이에 형제가, 그것도 의붓 여동생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첫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방 청소 같은 것도 꼼꼼하게 해두는 게 좋으려나. 다음 주부터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잘 부탁한다. 알았어. 심지어 다음 주부터 같이 사는구나.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된다. 일주일 뒤, 마침내 나는 의붓 여동생과 새엄마를 만났다. 사요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입니다. 쇼마, 앞으로 잘 부탁해. 내 앞에는 서로 닮은 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의붓 여동생 사요는 아빠 말대로 정말 예쁜 여자애였다. 비유하자면 꼭 바비 인형처럼 생겼달까. 쇼마라고 합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예쁜 애가 내 여동생이 되다니 꿈만 같아. 오빠, 오늘 요리 당번은 나야. 그랬나? 미안.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는 일하느라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이제는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참고로 엄마도 사요도 집안일을 잘한다. 빨래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지만 역시 사요 네가 해준 밥은 진짜 맛있다. 그래? 고마워. 나도 나름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보다는 못한 것 같아. 여자애가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2배는 더 맛있게 느껴졌다. 나 같은 남고생은 원체 단순하니까. 사요?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걱정되네. 감기 같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설마 아니겠지? 혹시 내가 싫은가? 사요가 내 동생이 된 지도 1달이 넘었지만 과연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게 맞는지 자신이 없다. 물론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싸운 적도 없다. 하지만 사요는 처음 만났을 때랑 다를 바 없이 지금도 나랑 어색한 사이다. 하긴 하루아침에 의붓 오빠가 생겼으니 거리감이 드는 것도 당연하겠지. 나도 아직은 완벽하게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 낯선 이성과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다. 그것도 사요처럼 예쁜 여자애라면 더더욱이나. 만에 하나 욕실이나 화장실에서부터 마주치기라도 하면 대참사인데다 속옷도 함부로 보여주기 싫을 테니 빨래를 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서로 조심하고 있으니 아직까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따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기왕 이렇게 가족이 된 거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 자자. 내일 아침 당번은 나니까. 메뉴는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토스트랑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도 바삭바삭하게 굽자. 그리고 늦잠 자는 일 없게끔 알람도 맞춰놓고 5분만 좀만 더 잘래. 이제 그만 자. 일어나, 오빠. 이러다 지각하겠어. 사요? 왜 사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꿈인가? 아니 7시 반? 아침 준비해야 되는데 완전 늦었잖아. 망했어. 지금부터 아침 차리고 학교 갈 준비하면 지각할 것 같은데. 그거 말인데 오늘 아침은 내가 차렸어. 뭐? 늦잠잠 나를 깨워줬을 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대신 차려주다니 오빠로서의 위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살았다. 내 동생 진짜 최고. 미안.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랐지? 나야말로 과하게 놀라서 미안. 아니야. 근데 진짜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나중에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겠다. 동생한테 기대기만 하는 오빠는 좀 그러니까. 아침상에 이렇게 된장국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다. 그래? 딱히 손이 많이 간 건 또 아닌데. 근데 이렇게 맛있게 끓이다니 너 진짜 요리 잘하는구나. 이 정도면 매일 먹어도 좋을 것 같아. 매일? 그럼 갑자기 왜 저렇게 놀라지?
혹시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 잘 먹었어. 아침 담보 바꿔줘서 고마워. 대신에 저녁 준비는 내가 할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아침에 깨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오늘 늦잠 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진짜 고마워. 그럼 학교 끝내고 오는 길에 나랑 같이 장 보러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얼마든지 같이 가줄게. 사유가 나를 의지해줘서 기쁘다. 마트에서 무거운 걸 들고 오는 건 힘들 테니까.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 어느 날. 오빠, 앞으로는 절대로 내 방에 들어가지 마, 알았어? 왜? 이유가 뭐든 약속할 거지? 예쁜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무섭다더니 정말이었다. 화가 난 건지 어떤 건지는 의문이다만,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유가 그런 약속을 꺼내든 건 우리가 가족이 된 지 약 반년쯤 지난 초봄이었다. 사유도 나랑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동안 한층 더 성숙해진 사유는 입학 초기부터 학교 최고의 미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우리 반 안에서도 사유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한번 고백해볼까 하고 떠드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뭐랄까, 그런 식으로 내 의붓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하니 기분이 복잡했다. 아무튼 절대로라고 하는 말이 좀 거슬리긴 했다만 사유의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다. 예전부터 방 청소는 각자 알아서 한 데다 사유 방에 들어갈 일도 없었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거실에서 하면 그만이다. 알겠어. 네 방엔 안 들어갈게. 약속한 거다. 거듭 확인하던 사유는 방 안이 보이지 않게끔 조심조심 문을 닫았다.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하니까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 보고 싶어지는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안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모종의 변화는 그날을 기점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라? 내 샤프 어디 갔지? 필통을 다 쏟아내서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설마 학교에서 잊어버렸나? 좋아하는 샤프였는데 내일 가서 찾아봐야겠다. 왜 내 셔츠가 없지? 분명히 다림질까지 해서 넣어놨는데. 혹시 잠이 덜 깨서 아빠 셔츠인 줄 알고 잘못 넣어놨나?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색은 똑같으니까 헷갈렸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다. 아빠가 오늘 입은 셔츠는 아닐 텐데 작아서 안 맞으면 애초에 단추가 안 잠겼을 테니까. 오빠, 윗옷은 안 입어? 입고 싶긴 한데 셔츠를 못 찾아서. 사유, 넌 내 셔츠 못 봤어? 못 봤어. 그래. 빨래는 각자 하고 있으니까 사유도 내 셔츠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 요즘 들어서 자꾸 뭘 잃어버리는 것 같네. 처음엔 내가 덜렁거려서 그런 건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짐작도 안 가는 것들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 필기구랑 양말, 나중에 가서는 팬티까지. 어지간해서는 팬티를 잃어버릴 일은 없을 텐데 집에 귀신이라도 사나? 슈마, 사유랑은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사유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뚝 끊겼다. 식사 준비 당번인 날에는 밥도 꼬박꼬박 해주고 아침 저녁도 같이 먹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서먹해진 건 사유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처음이다. 본인 입으로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어쩌면 나를 싫어하는 걸지도 모른다. 좀 충격이네. 뭐가? 미안. 혼잣말이야. 그렇다면 분명 원인이 있을 터이지만 솔직히 짐작 가는 바는 없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사유를 배려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춘기라서 그런가? 그런 걸로 치면 나도 사춘기인데. 그래, 지레 겁먹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보자. 성심성의껏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어쩌면 사유도 대답해줄지도 몰라. 만약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노력하면 되지. 얼굴만 봐도 싫다거나 그런 이유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슬프겠지만. 사유, 지금 잠깐 시간 있어? 왜? 있잖아,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 같은 게 있어? 말했다! 불만? 아니, 그게 최근에 네가 나랑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아니, 사과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됐지? 그럼 이만. 결국 뭐지? 날 피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무의식 중에 미움 살만한 짓을 한 건가?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싶긴 한데 도무지 짐작가는 바가 없단 말이야.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었다. 고의로 식사 당번을 빼먹은 적도 없고 사유를 불쾌하게 만들 만한 얘기를 꺼낸 적도 없다. 학교에서도 거의 마주칠 일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그때 사유의 방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책상 같은 게 넘어졌나? 밑에 깔리기라도 했다간 큰일인데. 사유, 문 연다?
잠깐만 오빠. 당황한 나는 사유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방문을 열었다. 이건 어째서인지 사유의 방은 내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었다. 그것도 심지어 전부 몰래 찍은 각도로 나온, 드라마에서 나온 스토커의 방이 이런 느낌 아니었나? 나가. 아, 내 말 못 들었어? 나가라고. 나는 그제서야 사유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걸 깨달았다. 망했다. 뭐가 어찌됐든 약속을 깨버린 건 나다. 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놀라긴 했지만 일단은 사유한테 사과해야지. 사과해야 하는데 좀처럼 입이 안 떨어진다. 사유 화났겠지? 잘 먹었습니다. 사유는 어쩐 일인지 저녁도 먹다 말고 빠르게 상을 치웠다. 내가 잘못한 건데 말이 안 나오네. 하지만 도대체 뭐라고 말을 꺼내면 좋은 걸까? 돌이켜보면 사유랑 이렇게 큰 마찰이 생긴 적은 처음인 것 같다. 화해하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할 시간이 사과나 하는 게 좋겠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냉정을 되찾은 나는 사유의 방을 향했다. 그런데 노크를 하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다. 사유. 오빠, 할 얘기가 있어. 나도 그럼 거실로 가서. 들어와. 방 안에 들어가도 되는다는 건가?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면서. 다시금 들어간 사유의 방은 여전히 내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었다. 심지어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들도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다. 분명 사과하러 온 거였는데 막상 이러한 방을 보고 있자니 정신이 혼미해졌다. 오빠 미안해. 사유? 아니야. 그 사과는 약속을 어긴 내가 해야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를 하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보다시피 오빠 사진을 붙여놨어. 어째서? 그것도 몰래 찍은 사진을? 그건 하니까. 내가 오빠를 좋아하니까. 뭐? 나의 어디가 좋아서? 난 남자들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 전혀 몰랐어. 그야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오빠는 괜찮아. 내 심장은 지금 너무 놀라서 괜찮지가 않은데, 그나저나 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지? 오빠는 늘 상냥했어. 항상 나를 배려해주고. 그야 뭐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래도 오빠가 남자라는 건 변함없잖아. 나 초등학생 때 납치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 진짜?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줬지만 그 후로는 남자들이 무서워졌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 오빠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난 좀 무서웠어. 내가 나쁜 짓을 할까봐? 응, 근데 그건 괜한 걱정이었어. 오빠는 언제나 다정했으니까. 쌀쌀맞게 구는 나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내 요리도 칭찬해줘서 정말 기뻤어. 그야 네 요리는 진짜로 맛있었으니까. 맛있다고 생각했어도 직접 말을 안 해줬으면 몰랐을 거야.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내 사진이랑 물건들이 네 방에 있는 거야? 오빠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였어. 그때부터 오빠를 좋아하게 돼서 좀처럼 말을 걸기가 힘들었거든. 완전 쑥맥이잖아. 그럼 날 싫어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도찰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물건을 훔친 건 미안해. 오빠를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 치고는 마치 전시회처럼 장식되어 있는데. 사용하기가 아까웠거든. 오빠 셔츠를 입고 잔 날은 너무 행복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잘 때 내 셔츠를 입고 잤다고? 그건 좀 변태스럽지 않나? 정말 미안해. 더 이상 사과 안 해도 돼. 놀라기도 놀랐고 아직도 좀 믿기지는 않지만 학교 최고의 미인으로 유명한 사요가 설마 평범하게 그지없는 나를 좋아할 줄이야 쉬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뭐 약간 스토커 기질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애교 수준이니까.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귀여워 보인다. 그럼 내가 믿게 해줄게. 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미소 짓는 사유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길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귀여웠다. 그날 이후로 사유는 나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학교에서도 나를 찾아왔고 학교와 집을 오갈 때도 내 손을 깍지 껴잡았다.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긴 했지만 집에서도 사유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했던 식사 준비도 둘이서 같이 했고 어째서인지 내 방에 눌러 앉을 시간도 많아졌다.
심지어 사연은 나를 신경 쓰이게끔 만들고 싶은 건지 예전보다 짧은 옷을 입고 가까이 달라붙었다. 오빠, 이 문제 좀 가르쳐 줄래? 좀 더 가까이 와봐. 안 보여. 이 이상 가까워지면 불필요한 게 보일 것 같은데. 오빠, 왜? 이제 슬슬 내가 도와줄 것 같아? 사연은 그 사건 이후로 거리낌이 없어진 모양이다. 그 결과 나는 좀 곤란해졌지만 우리는 남매이긴 하지만 의붓 남매다. 친남매가 아닌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신경 쓰이는 걸까? 너희 요즘 들어 더 친해 보인다. 그래? 오빠가 워낙 든든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남매끼리 사이가 좋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기뻐하셨지만 어쩐지 두 분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오빠, 이번 주 주말에 나랑 같이 쇼핑 안 갈래? 쇼핑? 그래. 둘이서 같이 외출이라니 꼭 데이트 같다. 그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빠가 더 무거운 걸 들어주는 거야? 그야 뭐 내가 오빠니까. 머지않아 남자친구가 되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결국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한 명의 남자로서 사유의 마음을 똑바로 마주하고자 한다. 그게 최소한의 내 성이라고 생각하니까.